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2021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프리웨이 90번을 타고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이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 마운트 러시모어 내셔널 메모리얼과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를 둘러보고 뉴욕 맨하튼까지 가는 여행입니다. 총 거리는 2840마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출발!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Dream Papa. 현재 2021년 8월 22일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미국 횡단 로드트립 첫째 날이다. 시애틀, 여기부터 동쪽으로 가는 90번 프리웨이가 시작된다. 이렇게 달리는 고속도로는 한국의 고속도로와 비슷한 분위기이다. 시애틀에 사시는 분들은 자동차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시카고, 보스턴이나 뉴욕을 가려면 이 90번 고속도로를 꼭 타야 할 것 같다. 90 이스트, 90번 동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표지판이다. 터널 입구에 낙서해 놓은 것이 인상적이다. 터널 안쪽에도 여러 군데 낙서를 해놨다. 중년 아저씨가 벽에 낙서를 보면서 잠시 지저분하게 왜 저렇게 벽에다 못된 짓을 하지? 라고 약간 조소 섞인 혼잣말을 내뱉어 보지만 여기 시애틀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도시를 가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프레이 낙서들과 그림들을 자주 본다. 그런데 이것도 문화인들은 거리의 예술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한다. 터널을 나오니 하늘이 우중충하다. 이제 양쪽으로 키 큰 나무들이 도로를 녹색으로 덮고 있다. 몇 년을 저렇게 하늘을 찌르며 살고 있을까? 울창한 키 큰 나무들이 도로에 늘어서며 미국 서부의 드라이한 다른 도시와 구분짓게 하는 시애틀의 장점 중 한 가지를 보여준다. 시애틀에서부터 109마일을 달려 1시간 40분을 달리고 있다. 이제는 녹색 키 큰 나무들은 안 보이고 좌우로 갈색의 황량한 들판이다. 같은 워싱턴주이지만 분위기가 다르다. 바람을 이용해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풍력 발전기들이 돌아가고 있다. 고속도로 좌우로 건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풍경 또한 광활하다. 저 앞에 보이는 해질녘 불그스레한 색깔이 좌우의 붉은 자연의 색과 합쳐져 이국적 풍경을 보여준다.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운전대를 잡고 달리는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헐? 저 앞에 광경은 뭐지? 이 광활한 광야에 큰 강이 흐르고 있다. 강물 색깔이 시커멓다. 바람에 날리는 물결들이 무섭기까지 하다. 시애틀에서부터 178마일을 달려 2시간 50분을 달리고 있다. 주유를 하고 화장실을 가자. 사람들이 없어서 빠르게 주유하고 화장실을 다녀왔다. 마침 저녁 시간도 되어 저녁 먹으러 주유소 건너편 햄버거 가게로 왔다.
영어에 약한 중년 아저씨에게는 항상 긴장되는 드라이브 트루 주문 시간이다. Hi, welcome to Carl's Jr. Go ahead and order whenever you're ready. Yes, I want a guacamole bacon Angus burger, number 8, Single or double on that? single, All right, and would you like to upsize to a medium or a large? medium, With what to drink? Coke please, ice Coke, diet Diet Coke. Coke? Yes. Okay, what else can I get for you? That's all. All right, I will have your total at the window, okay? Yes, Thank you. thank you. 무사히 주문을 완료했다. 요즘은 칼스 주니어 햄버거를 먹는다. 야채도 신선하고 앙구스 고기 패티도 괜찮다. There, guac medium meal with a Diet Coke. Yeah. It's $13.84. There's that for Thank you. you. Thank you. 햄버거를 받아 주차장에 차를 대고 먹고 간다. 지나가는 여행가에 처음 와보는 지역이다. 알 수 없는 동네지만 주위가 조용하다. 어느새 밤이 왔다. 이제 워싱턴주에서 아이다호주로 넘어왔다. 시애틀에서부터 301마일 거리이고 4시간 50분을 달려왔다. 오늘 밤은 여기 러브스 주유소에서 잔다. 자기 전에 가스를 가득 채우고 잔다. 차에서 자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연료는 가득 채워놓고 잔다. 여긴 갤런당 3.459달러이다. 총 11.39달러어치를 넣었다. 이렇게 아이다호주에서 하루를 마감한다. 새날이 밝았다. 지금은 2021년 8월 23일 오전 5시 53분이다. 러브스 주유소에 차를 주차하고 차 안에서 잤다. 차 안에서 자는 게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주차장에는 여러 레저 차량들이 주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저 차들도 지난밤 여기서 잤나보다. 주유소 건물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서 아침을 간단히 먹는다. 이렇게 주유소에 마트와 식당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현재 오전 시간 6시 44분이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달린다. 내가 갖고 싶어하는 RV 모델이 서 있다. 혼자 다니기 딱 좋은 레저차이다. 아침 햇살이 동쪽에서부터 강하게 솟아오르고 있다. 아이다호 주의 아름다운 풍경의 고속도로이다. 1시간 20분을 달리니 아이다호 주를 지나 몬타나 주로 들어선다. 앞에 펼쳐지는 풍경들이 멋지다. 탁 트인 도로를 달리는 것은 로드트립 여행가의 특권이다. 주유소를 찾아 들어간다. 역시 러브스 주유소이다. 이 브랜드 주유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계속 이용하다 보니 익숙하고 편하다. 가스 가격이 예측 가능하고 이용 시설이 깨끗하고 상품들이 다양하다. 20.15달러어치를 넣었다. 이 동네는 가솔린이 갤런당 3.329달러이다.
이렇게 이름 모르는 도로를 달리지만 똑같지 않은 풍경들을 매번 다르게 감상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468마일 거리고 7시간 40분을 달려왔다. 아이다호 주에서 몬태나 주를 거쳐 와이오밍 주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엘브라이트 비지터 센터에 도착했다. 8월의 여름인데 바람이 많이 분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정보는 이곳에서 얻고 여행을 시작한다. 내가 들어온 입구가 옐로스톤 국립공원 북쪽 입구이다. 북쪽 입구에서 요금을 내고 엘브라이트 비지터 센터로 왔다. 나는 여기서부터 노리스 가이저 베이슨까지 갔다 오려고 한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입구는 동서남북 4개의 입구가 있다. 이쪽으로 가면 서쪽 입구이다. 이쪽으로 가면 동쪽 입구이다. 이쪽이 남쪽 입구이다. 지도로 대충 봐도 미국의 최초의 국립공원답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다. 캘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통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여행을 시작하겠지만 난 시애틀에서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왔기 때문에 몬타나주에서 북쪽 입구로 들어와 시작한다. 이 리버티 캡의 높이는 11m이다. 오랜 시간 동안 온천이 만들어낸 것이라 한다. 리버티 캡은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 자유를 상징하는 뾰족한 니트 모자와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맘모스 핫스프링스 테라시스라는 곳이다. 이 온천에서 살아있는 색채의 팔레트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색상들이 물줄기에서 발산되어 자연적인 계단식으로 형성되었다. 남쪽으로 이동한다. 또다시 탁 트인 전망에 눈이 시원해진다. 옐로스톤 국립공원 안에서 주위 풍광은 다른 곳들에 비해 특별하지 않아도 여전히 영상에 담아두고 싶은 풍광들이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로드트립 차량들이 이 도로들을 가득 채우며 달리고 있다. 이렇게 달리다가도 배가 고플 때는 언제든지 도로에서 벗어나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다. 둘러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언제라도 차를 멈추고 둘러볼 수 있다. 미국은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어 여행하기 좋을 뿐만 아니라 자연 풍광도 아름다워 로드트립을 즐기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여 노리스 가이저 베이슨으로 간다. 주차장에 들어섰다. 차들이 꽉 찼다. 여기서부터 노리스 가이저 베이슨이 시작된다. 얼마를 걸어 들어가야 한다. 저 아래쪽에 하늘색의 온천들이 보인다. 온천수 안에서 흰 수증기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보행다리를 만들어 놓았다. 걸어가는데
바람이 많이 분다. 내가 보고 나온 곳은 포셀림 분지였고 지금 가는 곳은 백베이슨이다. 곳곳에 간헐천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다. 간헐천이란 뜨거운 암석층의 영향으로 증기의 압력에 의하여 지하수가 지면 위로 솟아오르는 온천을 말한다. 노리스 가이저 베이슨 쪽을 돌아보고 이제 출발했던 북쪽으로 돌아간다. 이 지역도 인터넷 신호가 안 잡힌다. 스마트폰 신호도 안 잡힌다. 국립공원들은 높은 곳에 오르던가 산속으로 들어오면 신호가 안 잡힌다. 남쪽으로 내려갈 땐 몰랐는데 절벽 쪽 도로를 달리다 보니 무섭다. 그냥 차가 절벽 쪽으로 쏠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대박. 이거 어떡하라고. 운전하면서 운전대 오른쪽 절벽 쪽을 보면서 무서워서 하는 소리다. 차가 막 떨어질 것 같아. 낭떠러지로. 오 마이 갓. 다시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다. 북쪽 입구로 간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북쪽 입구 오피스가 보인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떠나며 잠시 머물다 떠나는 곳이지만 미국의 또 다른 대자연을 느낀다. 역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것 같다. 눈앞에서 뿜어지는 간헐천을 실제로 처음 보았다. 곳곳에서 신비로운 에메랄드 색깔의 온천수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았다.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물과 바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사람은 100년을 살면 오래 산다는데 이 자연은 수백 배 더 긴 세월을 보내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존재한다니 그저 내 자신이 겸손해진다. 이 아름다운 자연에 서보며 복잡한 세상의 어지러움을 떠올리니 이곳의 모습은 더욱 아름답고 장엄하다. 세상살이 억울함에 열을 올렸던 모든 일들이 잠시나마 허무함을 느낀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오늘이 가기 전, 저 해가 떨어지기 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후회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자. 그래야 언젠가 찾아오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두려움 없이 눈 감으리라. 현재 2021년 8월 23일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미국 횡단 로드트립 둘째 날이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나와 와이오밍주의 국도를 달린다. 해가 저 멀리 넘어가고 있다. 어떤 구독자님들은 뭔가 대단한 구경거리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차를 몰며 해가 넘어가는 광경만 봐도 아름답고 황홀하다.
탁 트인 들판과 강물이 옆으로 흐르는 도로를 달리고 하늘의 구름과 어우러진 저 들녘을 보라. 당신의 가슴에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가? 다시 이정표들이 보인다. 이제 내 머리를 굴려야 한다. 멍 때리며 사색에 빠졌던 뇌들을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킨다. 90번 도로 동쪽으로 운전대를 돌려야 한다. 90번 고속도로 입구로 들어선다. (9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이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제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달린다. (3시간 40분) 227마일을 달려 몬태나주의 러브스 주유소로 들어왔다. 오늘 밤은 여기 주차장에서 잔다. 잠자기 전 주유 만땅은 기본이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일어났더니 아침 날씨가 상쾌하다. 오전 7시가 조금 넘어 일어났다. 이곳 주유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잤다. 차에서 자는 게 불안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다. 호텔 하룻밤에 100불에서 150불 생각하면 여행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나는 차에서 자는 걸 만족한다. 물론 차 안에는 간이 침대와 매트리스와 침낭이 있다. 오늘은 주유소에서 유료 샤워를 해보려고 한다. $13를 내고 유료 샤워를 구매했다. 매점을 지나 자동차 용품 파는 계산대에서 돈을 계산하고 샤워장 입구에서 기다린다. 방송으로 샤워실 준비가 됐으니 들어가서 샤워하라는 방송이 나오면 지정된 샤워장으로 들어가면 된다. 샤워장은 깨끗하다. 타올까지 깨끗하게 놓여져 있다. 잠깐 샤워에 $13라니 좀 가격이 센 것 같다. 샤워 마치고 차 안에서 아침을 먹는다. 햇반은 매점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소세지 2개를 매점에서 사왔다. 매점에서 따뜻하게 익힌 소세지를 판다. 김은 집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침이라 간단하게 먹는다. 아침 식사도 마쳤으니 출발하자.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현재 오전 9시 26분이다. 몬태나주의 러브스 주유소에서 출발한다. 계속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간다. 오랜만에 몬태나주의 녹색의 초원이 보이고 나무들이 보인다. 몬태나라는 이름은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몬태나주는 미국 북서부의 주이다. 지금은 평평한 곳을 달리지만 몬태나에는 산이 매우 많고 큰 강도 4개나 있다고 한다. 어딜 가도 공기가 참 맑고 멋진 자연환경을 접할 수 있는 것 같다. 몬태나 지역의 평균 해발 고도는 약 1000m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 또한 짧아서 7월과 8월 약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9월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이듬해 5월까지는 눈이 온다니 겨울에는 마음껏 스키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몬태나의 멋진 자연환경을 소개한 영화로 흐르는 강물처럼의 촬영 배경이 몬태나 주였다고 하니 그
그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가 몬태나 주인 것 같다. 오른쪽으로 다시 와이오밍 주로 왔다는 웰컴 표지판이 보인다. 몬태나 주와 와이오밍 주는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주가 바뀌니 출구 표시가 1번으로 다시 시작한다. 같은 90번 고속도로라도 주가 바뀌면 고속도로 출구 번호가 1번부터 다시 바뀐다. 와이오밍 주는 미국 서부의 주이며 50개 주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이다. 50개 주 중에서 알파벳 순서로 마지막이다. 여성 참정권을 최초로 인정한 주로 평등의 주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휴게소로 들어간다. 쉐리든 휴게소와 안내소라고 표지판이 서 있다. 안내소로 들어가 보자. 와이오밍주 쉐리든 도시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하고 탁 트인 전경이다. 로키마운틴 큰 뿔량의 이름을 따서 이 비콘 산맥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는 안내문이다. 다시 출발한다. 자연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어 들어와 본다. 미국 몬태나주 남부 지역과 와이오밍주 동부의 육로 루트의 개척자 보즈만의 이름을 딴 보즈만 트레일의 안내판이다. 드론으로 하늘로 올라가 보자.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현재 시간 11시 58분이다. 오늘 출발지에서 274마일 거리를 4시간을 달려왔다. 사우스 다코타주로 들어왔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러시모어 산의 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미국 중서부의 주이다. 북쪽으로 노스 다코타주가 있고 동쪽으로 아이오와주와 미네소타주, 남쪽으로 네브래스카주, 서쪽으로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와 접한다. 사우스 다코타주는 소, 돼지, 양들의 목축업으로 유명하다. 사우스 다코타 주의 휴게소로 들어가 보자. 여기서 러시모어 산의 안내를 받고 들러보기로 했다. 러시모어 산으로 나간다는 표지판이다. 래피드 시티를 통과하고 있다.
로시모 호텔이 보인다. 시내를 벗어나 16번 국도를 달린다. 로시모 산은 갈라지는 길에서 왼쪽으로 가라는 표시이다. 키스톤이라는 마을을 지나간다. 원래는 광산 도시였지만 로시모 산 국립기념관을 찾는 수백만 명의 방문객 때문에 리조트 타운으로 변한 마을이다. 로시모 산 국립기념관에 가까워진 것 같다. We can use National Park card. 여기는 미국 국립공원 1년 회원 카드를 쓸 수 없단다. 여기에 국립공원 회원 카드로 무료 주차 안 된다고 써져 있다. 입장료는 없고 주차비만 $10를 내야 한다. 주차하고 주차장에서 올라가면 들어가는 입구가 나온다. 입구에 들어서니 미국 각 주의 깃발들이 꽂혀 펄럭이고 있다. 방문객 대부분 미국인들이 많다. 외국인은 가끔 보인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들의 조각상들이 있으니 당연 미국인들이 많겠다 싶다. 이곳에 있는 미국 대통령 조각상들을 보며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높이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에도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왕이나 대통령이 있나? 한국에도 여기처럼 조각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나 생각해 본다.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역사상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을 조각해 놓은 곳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념관이 있으면 좋겠다. 미국 대통령 4명의 상을 조각한 거츠 버글럼의 조각상이다. 이 4명의 조각상은 1941년에 400여 명의 인부들을 고용해 14년 동안 조각했다고 한다. 이 조각상들의 길이는 각각 18m에 이른다고 한다. 왼쪽에서 첫 번째 있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의 장군으로서 미국의 독립에 기여했다고 한다.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업적이 있다고 한다.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건설 기획 추진의 공로로 조각되었다고 한다. 왼쪽에서 네 번째 있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의 업적으로 조각되었다고 한다. 조각할 당시엔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고 목과 망치로 다듬질을 하여 만들었다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로 커다란 위풍을 과시하고 있다. 이제 로시모산 국립기념관을 떠난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5분이다. 여기를 떠나며 좀 마음이 차분해진다. 타양살이 몇 회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고복수 씨의 타양살이 노래처럼 왠지 조국을 떠나 타양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에 이 노래가 흥얼거려진다. 자이든 타이든 조국을 떠나 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외국에 나오면 나도 모르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것 같다.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땐 어머니가 계시는 나라, 내가 자란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운 것 같다. 아직도 보고 싶은 형제들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워지는 날이다. 자, 기분을 업시키며 또다시 달려보자. 현재 2021년 8월 24일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미국 횡단 로드트립 셋째 날이다. 마운트 러시모 내셔널 메모리얼을 나와 90번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 90번 동쪽으로 간다는 표지판이다. 주유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주유소를 들른다. 자, 주유, 화장실, 그리고 몇 가지 음식도 샀다. 다시 출발하자. 이 주유소는 출발지에서 26분 떨어진 곳이다. 90번 고속도로는 이쪽 도로를 따라간다. 그리고는 90번을 타고 동쪽으로 달릴 것이다. 현재 시간은 8월 24일 화요일 오후 6시 17분이다. 계속해서 90번 고속도로 쪽으로 달린다. 이제 곧 90번 고속도로 분기점이 나온다. 나는 동쪽인 오른쪽 도로로 빠져야 한다. 점점 길이 어두워지고 있다. 오늘의 도착지인 러브스 트래블 스톱 사인이 보인다. 여기는 366마일의 거리를 5시간 16분을 달려왔다. 사우스 다코타의 스폴스 시에 있는 러브스 주유소이다. 다른 러브스 주유소에 비해 시설이 작은 편이다. 역시 주유소에서 자기 전 차에 가스는 가득 채워둔다. 다른 러브스 주유소에 비해 주유소 크기와 시설이 작은 편이다. 오늘 저녁은 꽤 가스가 들어간다. 여긴 갤런당 2.949달러로 가격이 괜찮다. 새날이 밝았다. 지금은 8월 25일 수요일 오전 7시 48분이다. 전에보다 작은 주유소였지만 차에서 자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시카고를 향해 출발한다. 90번 고속도로 동쪽으로 들어선다. 90번 고속도로 동쪽 방향 표지판이다. 저 멀리 동쪽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다. 동쪽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아침이면 항상 떠오르는 해를 보며 운전한다. 여기서부터는 미네소타 주 지역으로 들어간다. 이곳에 웰컴 미네소타라는 표지판이 서 있다. 미네소타 주는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주이다. 이 주는 미국의 대규모 곡창지대라 알려져 있고 미네소타 주의 별칭으로는
만 개의 호수의 땅이라 한다. 이 주는 호수가 그렇게 많은가 보다. 새로운 주가 시작되면 고속도로에 출구 번호가 1번부터 다시 시작한다. 저기 고속도로 중간에 경찰차가 숨어 있다. 경찰차가 이렇게 숨어 있으니 경찰차가 없을 것 같아 속도를 올리면 미국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운이 나쁘면 한 번쯤 걸리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 끝없이 쭉 뻗은 미국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한 속도를 넘긴 채 달리기가 쉽다. 한국에서는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는 것보단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나중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교통범칙금만 잘 처리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미국은 무인 단속 카메라가 거의 없다는 거다.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숨어 기다리고 있다가 과속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뒤따라가 단속하는 스타일이다.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10% 정도의 과속은 인정상 봐주는 것 같다. 그 이상이면 바로 잡힌다. 내 차를 앞질러 가는 이 차는 잠시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빨리도 달린다. 만약 저 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잡히면 과속 속도 정도에 따라 벌금도 달라진다고 한다. 15마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200 정도에서 16에서 25마일을 초과하면 벌금은 $300로 올라간다고 한다. 벌금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2배 정도 비싸고 도로 중간에 공사 구간에서 정해진 속도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공사 구간에서는 속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리고 100마일 이상으로 달리면 바로 구속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 한다. 1마일은 1.6km이니 한국에서처럼 계기판에서 100을 가리킨다면 100km가 아니라 160km로 달리는 것이다. 아, 경찰차이다. 경찰이 숨어서 있다가 과속하는 차가 달리니까 바로 차를 돌려 쫓아간다. 처음엔 경광등을 켜지 않고 쫓아가다 경광등을 켰다. 내 차를 한참 앞질러 가더니 잡히고야 말았다. 어휴, 잡히는 거 보기만 해도 내가 다 긴장이 된다. 그러니 맘 편히 제한 속도에 맞춰 운전하는 게 속이 편하다. 주유소에 들러 가스를 넣고 화장실을 들르기 위해 고속도로에서 잠깐 빠져나간다. 아침에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출발해서 여기 미네소타주 러브스 주유소까지 3시간 25분이 걸렸고 245마일을 달려왔다. 여기는 갤런당 2.999달러이다. 사우스 다코타주 주유소는 갤런당 2.949였는데 여기 미네소타주는 사우스 다코타주와 비교하면 가스 가격이 비슷하다. 내가 주유한 주유소를 구글맵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러브스 주유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37분이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휘발유 떨어지면 주유하고 또다시 고속도로를 들어서 달리기를 반복한다. 이런 여행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못할 짓이다.
목적지를 두고 달리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길과 하늘과 순간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로드트립의 묘미를 자기주도적으로 즐겨야 한다. 이 다리를 경계로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주가 나뉜다. 내 차는 미네소타주에서 위스콘신주로 넘어가고 있다. 위스콘신주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위스콘신주는 미국 중북부의 주이다. 위스콘신 치즈와 맥주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맛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스콘신 웰컴 센터로 들어가 본다. 위스콘신 참전 용사들을 기린다고 하며 위스콘신 제향 군인 기념 고속도로라고 써졌다. 현재 시간은 12시 31분이다. 이제 위스콘신 웰컴 센터를 떠난다. 시카고를 향해 출발한다. 화장실이 급해서 아무 주유소를 찾아 들어간다.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위스콘신주의 어느 주유소이고 주유소 주위 풍경이다. 여긴 갤런당 3.049달러이다. 이곳으로 오니 갤런당 3달러가 넘었다. 여기 위치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주소를 보니까 위스콘신의 거의 남쪽이다. 앞으로 시카고까지 2시간 정도 더 가야 한다. 와우, 하늘에 구름이 멋지다. 어휴, 옆에 RV 차가 멋지게 달리고 있다. 나도 저렇게 큰 RV 차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RV 차를 갖는 게 소원이다. 저렇게 큰 차는 유지비가 장난 아닐 것 같다. 오른쪽에 출구 1번이라는 표시가 나오면서 위스콘신 주에서 일리노이 주로 들어간다. 웰컴 투 일리노이 주.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임 링컨의 땅이라는 글귀가 들어온다. 랜드 오브 링컨이라는 슬로건은 링컨이 21세 때 일리노이 주로 이사했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일리노이에서 살았기 때문인 것 같다. 일리노이 주는 미국 중서부의 주이다. 일리노이 주의 최대 도시는 시카고 아니겠는가? 시카고는 뉴욕,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알고 있다. 시카고는 아이패스라는 하이패스를 쓴다. 내가 달고 있는 이 GPS와 공유가 된다. 사실 내가 살고 있는 테네시에서는 이런 하이패스 시스템이 없는데 미국 대도시를 여행하려면 19개 주에서 공용으로 쓰는 하이패스를 차에 달고 다녀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옆으로 전철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은 땅이 넓어서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시카고는 대도시이라 다운타운은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시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전철, 버스, 자전거 등 대중교통이 생겼을 것이라 짐작이 간다. 드디어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한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의 산업, 교통 중심지답게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약 10만 명 이상의 한국분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시카고 하면 시카고 불스의 농구단과 마이클 조던이 유명하지 않은가? 마이클 조던이 1963년생,
59살이니까 우리 세대 사람이라 더더욱 반갑다. 80년대와 90년대 유명세를 떨치던 농구 대스타 아니던가. 또한 우리 세대에게 인상적인 영화 시카고를 무대로 한 마피아 대부 알 카포네를 다룬 영화가 있고, 음악의 도시답게 재즈와 블루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 내가 항상 동경하던 시카고의 장면들이다. 역시 시카고의 풍경, 첫인상은 화려하다. 시카고 강을 가르는 두세이블 다리를 지나고 있다. 주차를 하고 걸어서 시카고 시내를 둘러본다. 빅버스 시카고 시내 투어 버스이다. 저걸 타야 했는데. 정류장이 저쪽에 있나 보다. 가보자. 안타깝게도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한다. 지금이 오후 6시 14분이다. 저걸 타면 시카고 전신의 중요 관광 명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아깝다. 나를 두고 냉정하게 가버리는 버스이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시카고 리버워크나 구경해보자.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산책로인 것 같다. 노천 레스토랑이 분위기를 띄운다. 다음엔 이곳에서 여유있게 브런치를 즐기고 싶은 기분이 난다. 시카고 리버워크를 따라 걸으며 볼 수 있는 야경도 멋질 것 같다. 강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자. 한국의 새로운 청계천과 비슷한 듯 분위기가 닮았다. 저녁을 사러 쉑쉑버거에 왔다. 아직도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쉑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시켜 13.38달러를 결제했다. 한국 돈으로 16,000원 정도랄까. 한국보다 좀 비싼 편인가요? 차 안에서 저녁으로 햄버거를 먹는다. 이제 이것을 먹고 시카고를 떠날 것이다. 길거리에 주차한 주차비는 14달러를 지불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데 멈추려고 하질 않는다. 햄버거를 사가지고 차로 오는 동안 비가 내렸다. 이렇게 시카고 거리에서 우연히 비를 만났을 때 결국 비 맞을 걸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뭐 그리 피할 거라고 아둥바둥 걸음을 재촉했나 싶다. 이처럼 어차피 맞이할 노년 아둥바둥 피하지 말고 처음부터 받아들였으면 좀 더 여유 있지 않았을까? 수치스러운 것도 아닌 것을, 나이 먹는 것을 왜 그리도 저항했던가.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죽는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받는 필수 코스다. 그러므로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아직 도래하지도 않은 마지막을 걱정하느라 지금 내가 펼칠 수 있는 즐거움을 놓쳐버리지 말자. 나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자. 젊음의 촛농이 다 녹아버리도록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촛불이 켜져 있을 동안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환하게 밝혀보자. 현재 2021년 8월 25일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미국 횡단 로드트립 넷째 날이다. 시카고 도심을 나와 90번 프리웨이를 타기 위해 달리고 있다. 1마일 후면 90번 프리웨이를 만난다. 인디애나주 방향으로 가야 한다. 곧 90번 프리웨이로 들어선다. 다시 비가 내린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에 Welcome to the Chicago Skyway 표지판이 보인다. 시카고 스카이웨이 톨 브리지로 들어간다. 톨비는 5.90달러이다. 헐, 벼락이 내 앞에서 내리친다. 이젠 시원하게 교통체증 없이 달린다. 일리노이주에서 인디애나주로 들어가고 있다. 인디애나주는 미국 동부 오데오 남쪽에 있는 주이다. 인디애나라는 이름은 인디언의 땅이란 뜻이다. 위키백과의 이 주의 별명으로 후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단어는 시골뜨기 촌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인디애나 주민이나 인디애나 출신에 대한 별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널리 쓰이게 한다는 것을 봐서 인디애나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은 것 같다. 안타깝게도 인디애나 주를 구경하지 못하고 오늘 밤은 이 주를 지나가야 한다. 다음에 여행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시카고 스카이웨이를 나가는 톨게이트이다. 또다시 번개가 친다. 바로 도로가 캄캄해진다. 이 밤에도 고속도로에는 이런 트럭들이 짐들을 싣고 열심히 달린다. 휴게소에 들러 가스를 넣고 화장실을 들르고 가야 한다. 출발지에서부터 3시간이 걸렸고 168마일을 달려왔다. 큰 주유소라서 그런지 주차장에 많은 트럭커들이 자리를 잡고 쉬는 트럭들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밤 10시 12분이다. 아니, 센트럴 시간대를 넘어 동부 시간대로 넘어와서 밤 11시 12분이다. 이미 인디애나 주에서 오하이오 주로 들어왔다. 출발지에서부터 4시간이 걸렸고 250마일을 달려왔다. 오하이오 주는 이지 패스 시스템이다. 오늘 잠을 자고 갈 러브스 주유소로 들어가고 있다. 러브스 주유소는 이렇게 늦은 시간대에도 환하게 빛을 밝히며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 트러커들이 숙식을 해결하며 밤을 보낸다.
몇몇 일반 차량들도 주차장에 차를 대고 절약 차원에서 호텔 대신 숙식을 해결한다. 8월 26일 아침을 맞았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36분이다. 출발 시간이 좀 늦었다. (90번) 고속도로를 타고 동쪽으로 달린다. 이제 여기서 90번 고속도로와 80번 고속도로로 갈라진다. 80번 고속도로는 왼쪽이고 90번 고속도로는 오른쪽이다. 내 차는 90번 고속도로를 벗어나 뉴욕 쪽으로 가기 위해 80번 고속도로로 가야 한다. 지금부터는 80번 고속도로를 달린다. 휴게소로 들어간다. 아침 출발지로부터 1시간 30분을 달렸다. 뉴욕까지 가려면 동쪽으로 달려야 한다. 휴게소를 떠나기 전 가스를 넣고 가자. 오하이오주는 갤런당 2.969달러이다. 미국에서 휘발유 넣는 방법 좀 보여달라는 분 계시는데, 일단 웬만한 주유소는 거의 셀프 주유소이다. 먼저 신용카드를 넣으면 바로 인식하고 빼라고 한다. 그리고 카드 청구지 주소지에 5자리 우편 번호를 넣으라고 한다. 그리고 주유구를 들고 넣을 보통 휘발유 버튼을 누르고 휘발유를 주유하면 된다. (87의) 버튼을 눌렀더니 저기만 가격 표시가 떠 있다. 주유가 다 끝나면 주유구를 제자리에 꽂고 영수증을 빼면 된다. 지금은 영수증이 필요하면 점원에게 가서 받으라 뜬다. 귀찮아서 나는 그냥 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했다. 주차장에 트럭들이 즐비하게 주차해 있다. 트럭커들이 잠을 자거나 쉬거나 식사를 하면서 휴게소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80번과 680번 고속도로로 나뉜다. 뉴욕으로 가기 위해 계속해서 80번 고속도로로 가야 한다. 지금 내 차는 오하이오주의 동쪽 거의 끝부분에 와 있다. 오하이오주 너머는 펜실베니아 주가 있다. 펜실베니아주 웰컴 표지판이 보인다.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북동부의 주이다. 펜실베니아는 미국에서 제1의 탄광지대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 아, 저기 자동차 한 대가 경찰차에 잡혔다. 지난 영상에서도 미국에서 교통 단속에 걸렸을 때 상황에 대해 설명했는데, 저렇게 경찰차에 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본다. 먼저 경찰차가 내 차 뒤에 경광등을 켜지 않고 따라올 경우 내 차를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내 차를 따라오다가 경광등을 켜고 쫓아오면 내 차를 길가에 세우라는 뜻이다. 그 다음 경찰이 세우고 바로 내 차로 오지 않는다. 경찰은 자기 차 안에서 내 차에 대해 조사를 한다. 그리고 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 차로 올 것이다. 그리고 경찰차가 내 차를 세웠을 때부터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가면 절대 안 된다. 경찰이 와서 지시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린다. 그리고 양손은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 경찰이 내 차로 와서 면허증을 요구할 때 국제운전 면허증이나 미국 거주자는 미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한다. 그 다음 혹시 경찰이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를 주면 성실하게 작성한다. 만약 경찰이 과태료 서류를 주면서 내가 잘못하여 어떤 것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설명을 하고는 그 서류 위에 사인을 요구하면 사인을 하면 된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의의를 진행해야 한다. 미국은 과속 단속이 매우 엄격하므로 한국에서처럼 지나치게 반발하거나 거부하면 구속당할 수도 있다. 주소지로 고지서가 오면 과태료를 납부한다. 만약 영어를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냥 보내주기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여행하면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범칙금 스티커를 받게 되면 그 비용은 렌터카 회사로 청구된다고 한다. 그리고 렌터카 회사에서는 대납한 비용에 수수료를 더하여 청구한다고 한다. 만약 미국 운전면허를 가진 운전자라면 많은 벌점과 벌금, 보험료 인상까지 당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운전자 교육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 처리할 수도 있다. 아무튼 제일 좋은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벌금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는 것이 최고다. 특히 여행자들은 괜히 기분 좋게 여행 왔다가 과속 딱지 때문에 여행 기분도 상하고 혹시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과 즐거운 여행을 위해 안전운전하는 게 최고다. 이제 곧 펜실베니아를 떠나 뉴저지주로 들어설 것이다. 지금 지나고 있는 다리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뉴저지주로 들어가고 있는 주 경계선을 나뉘는 지점이다. 펜실베니아. 웰컴 투 뉴저지 표지판이 보인다. 뉴저지주는 미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미국의 주이다. 뉴저지주의 별명은 정원의 주라고 불린다. 주유소가 있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뉴욕을 들어가기 전 가스를 넣고 가자. 뉴저지의 가스 가격은 갤런당 3.259달러이다. 신용카드를 넣으니 잉? 얼마어치를 넣을지 입력하란다. 여기서 중년 아저씨 당황한다. 왜 이런 보지 못하던 질문이 나오지? 모르면 취소하자. 일단 신용카드를 회수한다. 어찌해야 한담? 잠시 고민한다. 아, 이제 알았다. 막 고민 중이었는데 주유원이 막 나에게 뛰어왔다. 뉴저지주는 셀프 주유가 아니다.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뉴저지주만 셀프 주유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옛날에 알아놓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옛날에 처남이 뉴저지에 살 때 놀러왔을 때 주유원이 가스를 넣어주는 걸 봤다. 차 안에 있으면서 남이 주유해 주니 좀 어색하다. 가스가 다 채워지니 주유원이 주유구를 빼준다. Receipt, please. Yep. $10, right? Yep. Okay. 링컨 터널 톨게이트가 나온다는 표지판이다. 링컨 터널 톨게이트 앞까지 왔는데 차들이 상당히 막힌다. 나는 이지패스 키트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지패스 라인으로 간다. 링컨 터널로 들어간다. 링컨 터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터널이다.
약 2.4km로 허드슨강 아래를 지난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계선을 표시한 곳이 보인다. 이쯤에서 차를 주차하자. 길거리 주차를 한다. 지난번 뉴욕에서 주차요금을 너무 많이 썼어서 이번엔 저녁이고 퇴근한 시간이니까 한산 안쪽에 길거리 주차를 해본다. 2시간에 $9를 결제했다. 맨하탄 야경을 보기 위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왔다. 입구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출구다. 안내원이 돌아가면 입구가 나온단다.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구가 보인다. 사람들이 모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나도 온라인으로 $45.73로 구매하고 들어간다. 엘리베이터가 엄청 빠르다.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right here in the heart of New York City. 80층에서 내리게 한다. 벽면마다 유리로 창을 만들어 바깥을 볼 수 있다. 빌딩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맨하탄의 야경이다. 빌딩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맨하탄의 야경이다. 빌딩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맨해튼의 야경이다. 빌딩에서 북쪽을 바라보는 맨해튼의 야경이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지어진 건물이다. 지상 102층의 높이는 안테나 탑을 포함할 경우 443m이다. 영화 킹콩에서 킹콩이 안테나 탑 장면으로도 유명하다. 세계 무역센터가 지어지기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한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부터 1972년까지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다고 한다. 뉴욕에서 가장 멋진 뷰를 자랑하는 전망대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가 아닐까 싶다. 한쪽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 전망대를 둘러보고 내려왔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출구 쪽 로비벽에 이 빌딩의 벽화가 디자인되어 있다.
한국 식당. 우연히 차로 돌아오다 한국 식당을 보고 들어왔다. 오랜만에 순두부찌개를 주문했다. 역시 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 아저씨이다. 한국인의 입맛은 얼큰한 맛이다. 이제 뉴욕을 떠난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답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의 중심지로 매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곳이 이곳 뉴욕이다. 오늘은 뉴욕의 아이콘이기도 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해 보았다. 지난번 방문 때는 낮에 여행할 수 있는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였고 타임스퀘어와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자유의 여신상을 둘러보았었다. 이외에도 영화관, 뮤지컬, 세계적인 수준의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맛있는 식당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세계 최고의 장소가 뉴욕인 것 같다. 뉴욕이란 곳에 대해 각자에게 물어본다면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여행의 경험을 비관적이 아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내가 여행하는 중 만나는 사람들과 걸어보는 거리와 마셔보는 공기를 의미 있게 느낄 수 있다면 여행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닐까? 인생 자체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뉴욕이건 어느 도시이건 좋은 기억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뉴욕은 떠날 때면 아쉬움이 남는다. 화려한 빌딩과 사람들의 세련됨만 있는 것도 아닌 뉴욕. 뒷골목에 매스컴이 공존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닌데 나는 이 뉴욕을 떠나며 또다시 다른 구석의 뉴욕을 동경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뉴욕이 매력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끝내 아쉬움을 뒤로 하고 난 뉴욕을 떠난다. 2021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프리웨이 90번을 타고 와이오밍주에 있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4명의 미국 대통령 조각상이 있는 사우스 다코타주 마운트 러시모 내셔널 메모리얼과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를 둘러보고 프리웨이 80번을 타고 뉴욕 맨하튼까지 총 거리는 2840마일의 미국 소동횡단 로드트립을 마쳤다. 이제 또 다른 로망을 꿈꾸며 새로운 길을 떠나자.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